죽을 뻔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이것은 2019년 태풍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호주 승무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구조받은 곳이 바로 그동안 위험하다고만 알고 있던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죠. 한국인들이 우리 아기를 살렸어요. 하늘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상공일만 미터 태풍 속에서 갑자기 산통이 시작된 임산부. 절망적인 상황에서 펼쳐진 놀라운 구조 작전. 그리고 착륙과 동시에 터진 아기의 첫 울음소리. 이 이야기를 들은 호주 전역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눈물이 핑 돌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 오전 8시 30분. 국제선 출발 게이트 앞에서 저는 유니폼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4의 나이에 처음으로 장거리 국제선을 담당하게 된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이 드디어 첫날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승무원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니 시드니에서 도쿄까지의 항로가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었죠. 약 9시간 30분의 비행시간.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선임 승무원 매튜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탑승객은 총 270명입니다. 그중 6명이 유아, 동반 승객이고 3명의 임산부 승객이 계시니 특별히 주의해주세요. 저는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배운 응급처치 매뉴얼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탑승 시작 1시간 전, 저는 기내를 점검하며 걸었습니다. 좌석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산소 마스크가 제자리에 있는지 살펴봤어요. 이코노미석 마지막 줄에서 배가 불러온 아시아계 여성 승객을 발견했습니다. 임산부셨죠.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정일이 아직 2달이나 남았거든요. 그분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영어 억양을 들어보니 아마 미국이나 영국 쪽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면 비행기 탑승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자연이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것을. 오후 2시 정각 QF21편이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시드니 시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국제선 승무원으로서의 첫 비행이 시작된 거였죠.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사이로 비행기는 순조롭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정말 평온할 것 같아. 저는 동료 승무원 사라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기장실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상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 상공에 거대한 태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직 승객들이나 저희 승무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비행은 곧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특별한 여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장실에서 첫 번째 기상 경보가 울렸을 때 저는 여전히 승객들에게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밝은 미소 뒤로 곧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의 막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기내 서비스에 한창 바빴습니다.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담요가 필요한 분들을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로웠죠. 그런데 갑자기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목적지인 도쿄 나리타 공항 지역에 예상보다 강한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항로를 일부 조정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첫 국제선 비행에서 태풍을 만나다니. 승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라고 했나요? 비행기 괜찮을까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기장님은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시거든요.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승무원 교육에서 태풍 상황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겪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클로이, 기장님이 승무원 전체 미팅을 하자고 하시네. 지금 당장 갤리로 와. 갤리에 모인 승무원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매튜 선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일본 열도로 접근하고 있어요. 나리타 공항은 이미 폐쇄 상태고 하네다 공항도 착륙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대안으로 인천공항이나 간사이 공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사이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인천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공항.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호주 언론에서 본 건 주로 정치적 긴장이나 군사적 이슈들 뿐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클로이, 괜찮아? 사라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첫 비행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그때 기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에 들어선 거였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재빨리 기내로 나가 안전벨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난기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자 저는 벽을 잡고 겨우 균형을 유지했어요. 이때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임산부 승객 좌석 근처였어요.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는데 그분이 배를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좀 아픈 것 같아요. 배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지금 아직 2달이나 남았다고 했는데 진통인가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방금 전부터요.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그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급히 선임 매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태풍도 태풍이지만 이제 기내에서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들이 점점 더 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때 저는 몰랐어요. 상공 1만 미터에서 벌어질 일이 전 세계 항공업계를 충격에 빠뜨릴 거라는 걸. 이륙한 지 4시간째. 저는 임산부 승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통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으아! 기내 뒤편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승객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임산부분의 좌석 주변이 온통 물로 젖어 있었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습니다. 아직 7개월인데 Oh my god, the baby is coming. 그분이 영어로 소리쳤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승무원 교육에서 배운 건 맞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상공 1만 미터에서 조산이 시작된 거예요.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내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입니다. 혹시 의료진이나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즉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맨 먼저 일어선 건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저 간호사예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 다음엔 앞쪽에서 젊은 한국인 남성이 뛰어왔어요. 저는 의대 실습생입니다. 산부인과 실습 중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뒤쪽에서 중년의 한국인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산원이었어요. 아기 받는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비행기에 이렇게 많은 의료진이 타고 있었다니. 간호사분이 제게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깨끗한 담요 여러 장, 멸균 장갑, 뜨거운 물, 그리고 산소 마스크 가져오세요. 빨리요. 저는 황급히 갤리로 뛰어가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한국인 승객들이 이미 역할 분담을 끝내고 있었어요. 조산원 아주머니는 산모의 손을 잡고 호흡법을 가르치고 계셨고, 의대생은 필요한 의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산모의 상태를 점검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자궁구가 5cm 정도 열린 것 같아요. 아기가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실로 연락 바랍니다.
긴급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급히 기장실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기장님은 곧바로 인천공항 관제탑에 의료응급 상황을 알리고 최우선 착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건 착륙하는 순간에 벌어졌거든요. 기내에서는 한국인 승객들의 도움으로 즉석 분만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조용히 기도하며 응원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저없이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클로이 씨, 괜찮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간호사분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에서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태풍 구름들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기장님이 인천공항 관제탑과 무선 교신을 하는 동안 기내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산모의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분이 급하게 저에게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님과 직접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공에서 지상의 병원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기장실로 뛰어가 상황을 전달했더니 기장님이 놀라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인천공항에서 응급 의료진을 대기시켰고 지금 서울의 주요 병원들과 실시간 화상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 스피커를 통해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한국어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마치 천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간호사분이 즉시 상황을 보고했어요. 임신 31주 산모, 양수 파열 확인, 현재 자궁경부 7cm 궤대, 태아 심박수는 정상범위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분만을 지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상공 1만 미터와 지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다니. 그것도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김 교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한국인 승객들이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의료진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조산원 아주머니는 산모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호흡을 도와주셨고 의대생은 떨리는 손으로도 필요한 기구들을 정확히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는 김 교수님과 소통하며 1초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건 다른 한국인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중년 아저씨는 말없이 일어나서 다른 승객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해 주셨어요. 한 어머니는 자신의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주저없이 찢어서 깨끗한 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산모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분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산모의 이마를 닦아주시면서 서툰 영어로 계속해서 격려의 말을 건네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간호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산모 상태가 양호하고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긴장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산모분께 힘내라고 다정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마치 자신의 딸을 돌보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기내 전체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인, 호주인, 미국인, 영국인,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모두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고요한 기도 속에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잊지 못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기내에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순간 온 기내가 숨을 죽이고 있다가 곧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승객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소리내어 울고 계셨어요. 조산원 아주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건강한 여아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는 차가운 상공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지켜낸 그 따뜻하고 신성한 순간을 말이에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착륙 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 펼쳐졌거든요. 아기가 태어난 지 30분 후 기장님이 긴급 착륙 준비를 알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대처럼 밝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구급차 여러 대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우리 비행기를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즉시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를 정말 감동시킨 건 의료진 중 한 분이 완벽한 영어로 산모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의료진이 산모와 아기를 들것으로 옮기는 동안 공항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박정호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모든 승객들을 위한 임시 숙소와 식사를 준비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270명의 승객들을 위해 숙소와 식사를 준비했다고요. 그것도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요. 박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인천공항에는 이런 응급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있고 이미 인근 호텔 5곳과 협약을 맺어두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각국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직원들도 대기 중이라고 하셨어요. 승객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 의류를 준비해 두었고 각 나라 음식을 고려한 식사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유아 동반 승객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기저귀, 분유, 심지어 장난감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새벽 3시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니.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체크인 절차 없이 바로 방을 배정받았고 각 방에는 세면 도구와 잠옷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내일 아침 공항으로 돌아가는 셔틀버스 시간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날 아침에 받았어요. 호텔 조식당에 내려가니 각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호주식 아침, 미국식 아침, 심지어 할랄 음식까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식당에서 어제 기내에서 도움을 줬던 한국인 승객들과 다시 만났어요. 간호사분은 밤새 병원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고 지금 막 돌아오신 참이었어요. 그분이 알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를 위한 특실을 무료로 제공했고 아기를 위한 모든 의료 장비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통역사까지 배치해서 산모가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조산원 아주머니는 산모가 아기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에서 태어난 기적의 아기라는 뜻으로 말이에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 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시스템의 완벽함, 사람들의 따뜻함,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어제 밤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태풍 속에서 시작된 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반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공항 라운지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항 직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정호 씨였습니다.
그분이 들고 온 건 작은 선물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전통 한복 모양의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영어 번역문도 함께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기내에서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감사하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천공항 직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박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한국인 승객들이 보여준 모습도 훌륭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조율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출발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내에서 도움을 줬던 한국인 승객들이 모두 나타난 거예요. 간호사분, 의대생, 조산원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승객들까지. 그분들은 저에게 작은 환송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간호사분은 아기 하늘이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산모가 저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셨어요. 조산원 아주머니는 손수 만든 작은 복주머니를 주시며 앞으로 비행 중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의대생은 자신이 의사가 되면 꼭 국경을 넘나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한 민족의 마음이었다는 걸.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경계해야 할 나라, 조심스러운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호주 언론에서 보던 한국은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위기 순간에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두 번째 고향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단 하룻밤을 보낸 곳인데도 말이에요. 기내에서 동료 승무원들과 어제 밤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떠올렸어요. 체계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 완벽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모든 도움이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감사 인사조차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들이었거든요. 이런 문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위험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언론에서 보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 풍요로움이나 기술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도우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문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같은 클로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여행은 어땠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여행이었다고.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행 일화로 들었던 가족들도 제가 이야기를 끝낼 때쯤에는 모두 숙연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뉴스에서만 보던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니 정말 놀랍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동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응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박정호 씨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 안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기 하늘이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회복했고 현재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산모가 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영상 편지를 함께 보내왔다는 거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산모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와 한국인 승객들,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 덕분에 자신과 아기가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 영상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항공사에 한국 노선 배정을 신청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제대로 여행해보고 싶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한국 노선 배정이 나왔어요. 인천 시드니 노선이었습니다. 첫 비행날 저는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박정호 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정기 노선으로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맞이해 주신 거였어요. 박정호 씨와 함께 공항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최첨단 시설들,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정신까지.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박정호 씨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그날 밤 기내에서 도움을 줬던 의대생이 드디어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국경 없는 이 사회에 지원해서 곧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분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조산원 아주머니는 지금도 많은 산모들을 도우며 지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밤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의 기적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난 것만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생명을 구한 경험,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한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깨달음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한국 노선을 비행할 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그날 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인천 시드니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관광지나 음식 문화를 넘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관과 정신을 이해하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도 치열한 경쟁 사회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몇 개월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기 하늘이의 첫 돌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산모분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저를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잔치 자리에서 그날 밤 기내에서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 의대생에서 이제 레지던트가 된 분, 조산원 아주머니,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다른 승객분들까지. 우리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모두가 그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날 밤의 경험이 각자의 삶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의사가 된 분은 정말로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간호사분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산원 아주머니는 다문화 가정의 산모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다른 승객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승무원 일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행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날 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승객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몇 달 전에는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승객 한 분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셨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의사 승객들과 협력해서 그분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애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 지표나 기술적 발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문화인 거죠. 한국은 분명 그런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호주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론에서 보는 단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는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지 알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항공업계에서 한국과 호주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날 밤 태풍 속에서 태어난 아기 하늘이처럼 어둡고 험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견이란 참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어떤 나라나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선량함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처럼 큰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날 밤, 태풍과 함께 찾아온 기적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의 탄생만이 아니었어요.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